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될 강사 이승훈입니다. 자,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원하세요? 건강한 몸매를 원하세요? 건강한 몸매요. 두 개 다요. 두 개 다죠. 두 개 다죠. 사실은 건강해지면 날씬하고 보기 좋은 몸매가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식사에 대한 얘기고 몸매에 대한만 너무 짐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면 몸매가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을 하지 말자.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사실은 여기에 한 단어가 더 없습니다. 과격하다는 얘기죠. 요즘들 보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왜 아이돌들의 몸매에 너무 기준이 돼 있어요. 20대 풋풋한 청춘에 너무 슬림해진 몸매, 그것도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생활습관 중에 편하게 다이어트 해보고 싶으세요?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다이어트란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게 된 게 다이어트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소한 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 그걸 빨리 하려고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시고 속식 말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닭가슴살로 말하는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빨라지면 여유도 빨리 옵니다. 빨리 뺀 사람 빨리 찌게 돼 있으니까 항상 생활 습관 속에서 천천히 부담 안 가는 게 좋잖아요. 저도 그걸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뵀을 때가 한 2달쯤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한 89kg였거든요. 평균 수치를 좀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달에 2kg 정도 감량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일까요? 1년만 해도 벌써 24kg를 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미 3kg 이상 버렸고 안 맞던 바지가 맞아지고 와이셔츠에 잔치로 채웠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편하게 가고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의 각 POP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여기 파란 줄에 있는 거는 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의 직업이라는 건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이제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식이요법 지도사라고 합니다. 참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말을 자꾸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헬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전체적인 그냥 건강을 지도해주는 그 강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밥 먹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 밥 못 드시는 분, 밥 먹을 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먹는 밥이 건강한 밥을 먹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 그것도 선생님은 가능하세요. 직업적인 게 이것도 있고 원래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의사 선생님이 가능하시면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거 생각 못 하시잖아요. 건강한 밥을 먹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픈 걸 고쳐주는 건 의사가고 약은 약사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고요. 자, 다시 와서 이제 왜 살이 찌는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뻔하지 뭐 사실이요. 안 먹고 운동하면 많이 먹고 운동하면 살찝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거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먹자고 산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생존입니다. 살아 남기 위해서. 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고 그 생존 본능이란 게 먹으면 남는 영양분은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잘 안 보이는 곳에요. 들고 다니기 편한 곳에.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런 생활을 이어오다가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에서는 생활 패턴 자체가 옛날하고 너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때워서 사냥을 하고 수렵하던 사람들이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란 건 안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인 생활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생활하고 너무 바뀌어진 생활에 앉을 수가 없겠죠. 또 마지막 문제는 또 이겁니다. 사실은. 현대화된 식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은 자연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제품이란 건 경제 논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래 보존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맛있어야 보여야 됩니다. 그걸 가공식품이라는 의미 걸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입맛이 왜곡되고 대사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찌는 분들 여러분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걸 일단 벗어내세요. 내가 왜 먹으면서도 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밤에 먹는 야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보세요. 현대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에는 건강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보니까 다 혈색도 좋으시고 슬림하시고 날씬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대 중반입니다. 예전 같으면 평균 연령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조선시대 43살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미 저는 세상에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데도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생활 때문에 망가지는 몸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건강하면서도 이율배가 전 얘기지만 왜 건강하다 아닌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식사하신 다음에 자꾸 이 식탐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먹고 싶다든지 이렇게 맛있고 커피 꼭 마시잖아요. 그 덕에 저도 한번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프다는 거는 원래 사람이라는 게 포만감을 느끼는 게 식사 이후에 한 20분 정도는 정상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먹는 거 자체로 대사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 스트레스, 공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곡된 입맛이란 거, 가공식품에서 하는 입맛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세요? 없죠? 네, 저는 뭐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는 입장에서 10분짜리에서 더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아서 정리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 속에 살려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바꿔서라도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면 왜? 인생이라는 건 1도만 틀어도 나중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시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쯤 후에 6개월 뒤에 3kg 빠지면 어때요? 1년 되면 6kg예요. 한 달에 2kg면 아까 말씀드렸죠. 24kg입니다. 1년 만에 보면 누구세요?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만 들어도 살찌는 분,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없으세요. 네, 약간 연세 있는 분들이나 찜질방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 물만 먹으면 살쪄. 탈수 증세입니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일종의 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 성분이 딴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물이 차서 원래 원상복귀할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잘 돼야 될 텐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영원 씨요. 그분의 다이어트 방법을 들었을 때 저분은 돌아가시게 돼 있었다 하는 정도로 좀 아쉬운 얘기지만 가신 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물은 꼭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좋은 물로요. 물에 대한 강의만 해도 1시간 넘어갑니다. 자, 또 이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2%만 하루에 투자하자. 아까 운동에 대한 얘기했었죠. 과격한 운동. 이렇게 막 헬스 가서 막 몸매를 다듬기 위해서 과격한 운동.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만큼 대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항산화 물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합니다. 천천히 가야죠. 2%가 왜 그러냐면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럼 1%면 14분 몇 초 정도 되지 약 15분입니다. 2%면 30분이에요. 30분만 습관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을 미리 내리신 분이 있답니다. 근데 저 같으면 반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갈 거면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탈 거면 압구정까지 걸어가서 타라. 예. 내릴 때는 미리 내리면 아쉽잖아요. 편하게 타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 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타는 거다. 예. 계단을 내려갈 때 관절이 더 망가집니다. 그렇죠? 예. 올라가시고 부드 신고 올라가시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시고 조금만 걷고 하루에 약 2%만 투자해도 상당한 결과를 놀라실 겁니다. 적어도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은 걷기 정도밖에 안 했고 나머지가 이제 부대식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네. 음료수더라고요. 여러분 콜라캔에 설탕이 몇 숟갈 정도 들어있을까요? 각 설탕이 7개. 이게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애기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각 설탕 설탕 7숟갈씩 넣어서 이렇게 타가지고 애들 마시려고 그러면 뒤통수 그냥 맞죠. 어디서 그런데 식당 가면 콜라 하나 캔 따서 고기 먹을 때 같이 줍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요. 뭐 인산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 안 하더라도 설탕만으로 봐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집에서 음료수를 없애십시오.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스 노란 그냥 일반 주스가 주스에 대한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드시지 말고 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얘기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자고 싶으면은 자, 여러분은 고혈압하고
당뇨가 병일까요? 네, 일반적인 분들이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입니다. 혈압이 높고 뇌에서 당이 나오는 증상이에요. 네, 몸이 내는 신호입니다.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예요. 그거를 무시하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 불만이 그거예요. 혈압이 높은 분한테 그냥 혈압약 드시면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당뇨약이요. 네, 혈당 조절제로 그냥 줘버립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기만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시잖아요. 고혈압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당뇨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습관만 바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지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증상을 놔뒀다가 뒤로 날아오는 독기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꾸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혹시 여기까지 간단한 강의였지만 생각나신 건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고요.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제 연락처하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강의가 별 볼 일 없었거나 굉장히 잘 된 강의였거나 10분짜리였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